오늘은 닥터 도티가 만든 마음을 여는 10가지 비결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의식 레벨이 높은 특정 단어들을 반복해서 읽고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은 만트라를 외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주무시기 전 꾸준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 282페이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정말로 무엇인지 연구하고 싶었고, 왜 루스가 이 점을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그 옛날에 소망 목록을 만들 때처럼 이제 10가지 목적을 담은 또 하나의 목록을 만들었다. 바로 마음을 여는 10가지 비결을 담은 목록이다. 그 옛날 마술가게 뒷방에서 배웠던 명상훈련 단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계속 연습하면서 매일 아침 새롭게 이 마음의 글자를 암송하는 새로운 연습을 시작했다.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이 마음의 글자를 암송하면서 10가지 목록 중에 하나를 그날 하루 나의 목적으로 정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하여 읊었다. 그 훈련은 나를 단순히 의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집중시켜 주었다. 강렬한 목적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마음의 글자. 연민. 연민은 고통을 덜어주려는 바람을 갖고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려면 반드시 당신 자신에게도 연민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남들에게 베푸는 친절을 정작 자신에게는 허용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스스로를 심하게 다그친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로 다정하게 대할 때야 비로소 남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일도 가능하다. 존엄성. 존엄성은 모든 개인에게 천성적으로 내재된 중요한 요인이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인식될 만한 중요한 가치이다. 흔히 우리는 외모나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을 갖고서 누군가를 판단한다. 그리고 대개 그러한 판단은 부정적이고 옳지 않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들도 나와 똑같다. 그들도 내가 원하는 것, 바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서로 연결되고 도와주기를 바란다. 평정. 평정은 힘겨운 시기에 처했을 때조차도 침착한 성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평정은 좋은 시절과 힘겨운 시절에 모두 필요하다. 행여 좋은 시절에 빠져 있을 때면 그 득이양양한 기분을 계속 유지하거나 붙잡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은 기분만을 붙잡고 있으려는 태도는 나쁜 기분에서 도망치려고만 애쓸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참으로 하늘을 날 듯한 좋은 시절을 붙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결국 절망으로 이끌 뿐이다.
그 모든 상승과 하락은 다 지나가게 마련이다. 평정을 유지하게 되면 마음과 머리가 맑아지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용서. 용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이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비유하곤 한다.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한 누군가에게 분노나 적의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독을 들이마시면서 그 독이 그 상대를 죽여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말이다. 그런 건 통하지 않는다. 그 독은 당신을 해친다. 다른 사람들과 맺는 당신의 상호작용에 해를 끼친다.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을 가린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당신은 마치 감옥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 문을 열려 하지 않는 재수와 같은 신세가 될 뿐이다. 현실에서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남들에게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른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갸냘픈 존재들이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 경우에 우리가 세운 이상에 걸맞게 살지 못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감사. 감사는 삶이 온갖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더라도 당신의 삶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지 알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조차 허락하지 않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그런데 너무나 자주 우리는, 특히나 서구 사회에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시기하거나 질투심을 느끼곤 한다. 그저 잠시 몇 분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도 당신의 정신적인 태도에 큰 영향을 준다. 문득 당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겸손. 겸손은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자질이다. 우리는 우리라는 사람이나 우리가 성취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남들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싶어 한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보다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런 감정은 사실상 우리 자신이 지닌 불안함이 표출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찾아 헤매는 중이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킬 뿐이다. 그건 마치 독방에 갇힌 존재와 같다. 그곳은 외롭게 쓸쓸하게 지낼 공간뿐이다. 우리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이들도 똑같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바라볼 때야 비로소 진짜로 연결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공통된 평범한 인간성의 연결,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마음을 열게 하고
조건 없이 서로를 돌보게 해준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게 된다. 진정성에는 뚜렷한 의도와 목적이 필요하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과 맺는 당신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가치는 쉽게 산산조각 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가치의 붕괴를 처음에는 감지할 수가 없다. 만약에 혹시 한 번이라도 진정성을 타협하게 되면 다음에 또다시 그렇게 하기란 훨씬 쉬워진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늘 조심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정의는 우리 각자 안에 옳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는 욕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정의를 유지할 수 있는 자원과 특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일은 더 쉬워진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정의를 지켜낼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을 위해 정의를 추구하고 약자를 보살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다. 그것은 사회와 우리의 인간성을 규정해 주는 것이며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친절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자 흔히 연민이 지닌 활동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인정받을 욕구 없이 남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에 특별한 점은 당신이 베푸는 친절한 행동이 그 친절을 받는 사람들뿐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이롭다는 연구 결과이다. 친절한 행동은 물결처럼 퍼져나가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더욱더 친절하게 변할 가능성도 높여준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사회적 전념이다. 그리하여 결국 친절은 그 친절이 만들어내는 좋은 기분으로 남들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내는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세상의 모든 미덕을 다 지닌 것이 사랑이다. 세상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사랑이다. 궁극적으로 사람과 세상을 치유하는 것은 기술이나 의학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성을 제대로 붙잡고 유지시키는 것도 바로 사랑이다. 이 연상기호는 나를 내 마음과 연결시켜 마음이 열리도록 해주었다. 매일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에도 하루 종일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 나를 데려다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연상기호는
내 삶의 의도를 담은 언어이다. 그것은 마음의 글자다. 만약 루스가 여기에 있다면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내가 마음을 여는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모든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알아챌 것이다.